안녕하세요, 라퍼입니다. 오늘은 산타페 2.0 가솔린 터보 모델을 타고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 가솔린 모델인데요, 마력수는 235마력입니다 그 다음에 36 토크. 그 수치적으로 봤을 때 그 엔진이 주는 그 어떤 느낌 자체는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죠. 2.2 디젤 같은 경우도 200마력 전후의 출력이 나오기 때문에 235마력이라면 2.2 디젤보다도 출력 자체는 높은 거기 때문에 출력은 괜찮은 수준의 출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토크는 36kgm지만 이 36이라는 토크도 낮은 토크가 아니기 때문에 출력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은 없는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밟아봤을 때 수치는 그렇고 밟아봤을 때 느낌은 어떠냐면, 모든 이제 가솔린 터보 엔진 차들이 그래요. 235마력 굉장히 잘 나갈 것 같죠. 근데 막상 밟아보면 그렇게 폭발적으로 차를 밀어붙인다 그런 느낌은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235마력의 이 마력수가 초반에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토크 자체는 초반에 많이 좀 나오긴 하지만 이 힘 자체는 후반으로 RPM을 올려야 3000 이상 4000, 5000 올라가야 이 힘이 나와주기 때문에 그 힘을 엑셀레이터를 조금만 밟아도 그 힘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힘을 느끼시고 싶으면 이거 제가 한번 꼭 밟아볼게요. 이렇게 쭉 밟아주면 뒤로 젖혀집니다. 허리가 젖혀지면서 확 치고 나가는데 엑셀레이터를 살짝 조작하면은 그 힘이 온전히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 국도를 이렇게 엑셀레이터를 조금씩 조작하면서 편하게 운전했을 때는 이 느낌 자체는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쭉 밟아보면 엑셀레이터 조작을 많이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시내에서 운전하는 것처럼 편하게 조작을 하게 되면은 그 폭발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부드러운 느낌이 잘 살아나는 그런 엔진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모드는 컴포트 모드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크게 우리가 체감적으로 이렇게 주행하면서 느껴지는 게 있진 않아요.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서스펜션이 조여지고 핸들 감각이 완전 뻑뻑해지고 이런 건 아니고, 이 RPM 미터가 조금 떠요. 더 일반적으로 봤을 때보다, 일반적인 RPM 상황보다 한두 칸 정도? 그러니까 100, 200 정도가 더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점 자체가 RPM의 그 시작점 자체를 높게 설정을 가지고 가는 거죠. 분사량을 그러니까 조금 더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성도 빨라지고 힘도 그만큼 더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차는 8단 자동 변속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랜저에서도 사용하고 현대자동차에서 전륜구동 모델에서 두루두루 사용하고 앞으로 이제 두루두루 사용하게 될 그런 자동 변속기인데요. 문제가 좀 있었다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 차에서는 어떤 그런 문제는 지금 운전해 봤을 때는 느껴지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저단에서 움직여 봤을 때는 반응성도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패밀리 SUV답게 느낌도 상당히 부드럽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스포츠 모드에 놓고 좀 밟아 볼게요. 밟아 보는데 확실히 2.0 터보 엔진답게 밟았을 때는 후반에서 힘이 많이 살아납니다. 엑셀레이터가 그렇게 들어가는 그 후반부에서는 힘이 쭉 뻗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힘을 느끼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엑셀레이터를 좀 끝까지 밟아주시면 디젤하고 또 다른 그 힘의 영역을 또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8단 변속기인데 제가 지금 계속 체크를 해보는데 일반적으로 80km 내외에서는 6, 7, 8단은 구경해볼 수가 없어요. 이 국도에서 이렇게 쭉 해봐도 잠깐 4단에서 거의 80km 이하는 커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60km 일반적인 속도 구간에서는 이제 탄력적으로
고속도로에 올려서 뭐 100km로 주행하게 되면 몇 단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국도에서 이렇게 가감속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 4단, 5단까지 해서 모든 그 속도가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너를 한번 돌아보고 있는데요. 이 코너의 느낌은 요즘 이제 트렌드에 맞춰서 상당히 단단하게 이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된 차, 그 중고차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토스카를 시승을 해봤는데요. 그때 이제 과거 차들은 굉장히 말랑말랑한 서스펜션이어가지고 이런 지금 쿵쾅거리는 굴곡이 심한 길을 갈 때 되게 부드럽거든요. 이거는 지금 진동이 거의 다 올라와요. 그래서 그 노면의 어떤 진동이 차체로 많이 올라오는 그런 서스펜션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고속으로 달릴 때는 아무래도 조여놨으니까 안정감 부분에서는 좋겠죠. 하지만 승차감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약간 울퉁불퉁한 쪽으로 이렇게 타이어를 굴려보는데 그런 느낌이 거의 다 안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랑말랑한 서스펜션 승차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지금 산타페 TM의 서스펜션 느낌이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닐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방지턱을 딱 넘었을 때 뒤에가 퉁 하면서 털려요. 여기 또 한번 넘어볼게요. 탕 하면서 뒷부분이 진동이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차예요. 나는 단단한 서스펜션, 조여놓은 서스펜션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저런 게 마음에 들 수 있는데, 말랑말랑하고 조금 이렇게 충격이 올라오는 게 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좋은 느낌의 서스펜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턱을 넘어보면 네, 그대로 진동이 다 올라옵니다. 노면이 안 좋은 구간에서는 그렇게 좋은 승차감을 구현해낸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한번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잘 나가는지. 일단 마력수가 있기 때문에 밀어붙여 줘요. 상당히 엑셀레이터를 조금 밟아주면은 펀치력 있게 쭉 올려줍니다. 그래서 힘에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수준입니다. 하단에 고정을 하고 한번 밟아 볼게요. 오르막이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아요. 한 3000 이상만 넘겨주고 4000 가까이 올려주면은 235마력의 힘이 많이 구동계로 쏟아져 나온다는 게 느껴져요. 가솔린 터보 엔진답게 상당히 좋은 수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형 SUV를 기준으로 본다면 뭐 힘은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디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그 디젤은 힘이 느껴지긴 해요. 느껴지는데 후반에 가서 힘이 쭉 빠지거든요. 근데 얘는 계속 힘이 돌아요. 힘이 지금 뭐 3000, 4000, 5000, 6000까지 RPM을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 차를 가지고 일상적으로 운행하는데 힘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분들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너가 좀 심한 편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코너를 약간 고속으로 올라갔을 때의 느낌은 서스펜션이 단단하다 보니까 이거를 좀 잘 잡아주는 편이에요. 그 성능 면에서는 SUV라서 좀 높긴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주행할 때 그 주행 성능, 펀치력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서스펜션도 조율이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차체를 잘 지지를 해줍니다. 경사가 굉장히 심한 내리막이에요. 내리막에서 제가 한번 차를 꺾어 볼게요. 코너를 돌아갈 때는 확실히 차를 지탱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내리막인데다가 꺾어지는 코너인데, 연속적으로 꺾어지는 코너인데 이렇게 잡아 돌렸을 때 차가 뭐 뒤뚱뒤뚱하거나 그런 느낌도 없고요.
약간 속도가 있어도 차를 서스펜션이 잘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제가 꺾어 볼게요. 잘 돌아갑니다. 생각보다 잘 돌아갑니다. 생각보다 코너가 진짜 심한데 내리막에다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고 지탱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시승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드러운 서스펜션과 단단한 서스펜션은 정말 일장일단이 있어요. 부드러운 거는 승차감은 좋지만 이렇게 격한 코너에서는 서스펜션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단단한 서스펜션은 이런 격한 코너에서 잘 잡아주지만 그 잔진동이라던가 일반적으로 그 범피로드, 좀 울퉁불퉁한 로드를 갈 때 그 충격이 실내로 들어온다는 점에서 또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는 부드럽게 운행할 때는 그 부드러운 느낌이 아주 잘 살아나요. 근데 좀 밟아주면은 그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235마력과 36 토크가 잘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그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주행할 때는 편안한 느낌을 전달을 받고 내가 좀 달려야 되겠다 하면은 좀 밟아주면은 또 그 힘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것이 좀 이 차의 강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비 면에서는 당연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전편에 그 디젤의 장단점에서도 조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차 지금 연비가 7.6km가 찍혀 있어요. 근데 이 차를 가지고 오늘은 좀 달렸지만 뭐 그렇게 격하게 운행을 한 게 아니거든요. 편안하게 운행을 했고 고속도로도 달렸고 했어요. 지금 누적 키로수가 1296km거든요. 지금 새 차로 받아서 1296km를 달렸어요. 그 평균 연비가 지금 7.6km예요. 그러니까 연비가 좋다고 볼 수는 없죠. 이게 막히는 도로를 달린 구간보다 고속도로나 국도를 달린 구간이 훨씬 많거든요. 한 7대3 비율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연비가 7.6km다. 디젤로 제가 이 똑같은 패턴으로 주행을 했다면 한 10km 이상은 나왔을 거예요. 10km 이상 나왔을 건데 이 차는 지금 가솔린이고 터보 엔진이다 보니까 연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이 디젤 가격이 더 저렴하죠. 디젤 연료비 자체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연료비는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디젤 장단점 그 리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비가 되게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가솔린 터보 모델이라든가 가솔린 대배기량을 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연비가 안 좋거든요. 일단 차가 무겁기 때문에 SUV 자체 차체 크기가 크기 때문에 아무리 2.0 엔진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연비가 좋아지기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주행 패턴이 뭐 10,000km 이하다 하면은 괜찮은데 20,000km 가까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은 디젤을 추천을 드립니다.